김준영 의원이 아니 외교 전문가 우리 김준영 의원이 오늘 박정호 기자가 하는 줄 알고 오셨는데 제가 앉아 깜짝 놀라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뭘 놀라세요? 이제 좀 프로의 냄새가 나시는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냥 이참에 꽤 차시죠. 꽤 차고 박정호를 몰아내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김준영 의원과 함께 이제 국제정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1시까지 휴전이 완료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거의 강압에 의해서 지금 휴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이란은 워낙 불리한 상황이니까 좀 모욕적이지만 그래도 이게 낫다고 판단하고, 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하고 싶고, 원래 네타냐후는 미국에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도 끝난다. 네네. 결국 전쟁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공망이 아이언돔이 뭐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하지만 그 동안의 미사일로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격하는 미사일도 결국 고갈됐다면 네. 미국이 돕지 않으면 더 이상 못하니까 일단은 휴전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 휴전은 매우 취약한 휴전이다. 취약한 휴전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어제도 잠깐 그랬잖아요. 어겼다. 맞아요. 휴전협정 어겼다 하고 네. 그렇게 아마 또 빌미를 잡아서 할 가능성이 그래서 너무도 취약한 휴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휴전이 된다고 완벽한 휴전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럼 결국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불안감은 가겠네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참 이걸 보면요. 네네. 제가 뭐가 생각이 나면 트럼프는 이게 전쟁이 아니래요. 그럼 폭격이 아니래요. 전쟁에 참전한 게 아니고 네. 이것도 협상인 거예요. 그에게는. 무기 사용한 것도. 그러니까 그의 협상은 예. 우리가 말하는 막 치열하게 말을 해가지고 51대 49 우리가 51 보통 이제 100대 0이라는 협상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대 0의 협상이고 충격과 공포란 말 기억나시죠? 네네. 트럼프는 충격을 주고 공포를 줘서 예. 항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협상이 아니고. 협상이 아니죠. 네. 그런데 무슨 말? 그래서 이거는 작전이다 그랬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작전이란 말? 작전? 뭐죠?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때 전쟁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작전이다. 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강대국들의 논리가 네. 과거에는 유엔이나 명분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로 적어도 사후 정당화라도 했는데 네네. 지금은 보면 거의 뭐 억지를 쓰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네. 미국 내에 마가에서 네. 전쟁 참여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한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거 전쟁 아니야.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때린 거야.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휴전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나토 가가지고 짜잔하고 지금 네, 맞아요. 레드 카펫 깔고 그러니까요. 승리했다 하고 평화에 사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트럼프 면 세워줄 때까지는 이스라엘 좀 참겠지만 저는 또 불거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3단계로 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네. 휴전이라고 하면 동시에 딱 중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3단계로 나눈 전략적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네.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빨리 하려면 자기가 이미 끝을 정해놓고 네네. 그다음 이란을 네. 굴복시키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본인이 빨리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네. 3단계라고 하는 이상한 그렇죠. 형태의 모습을 그럼 합쳐서 24시간이 되면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때 기억나세요? 러우 네네. 전쟁도 못 지켰지만 자기 네네. 대통령 되는 순간 하루 만에 끝낸다 했잖아요. 끝낸다고 그랬었죠. 네. 근데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루 또 뭐 2주 주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2주 얘기하는 건 그냥 말버릇입니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2주라는 걸 줬는데 네. 왜 때려? 근데 트럼프는 맨날 곤란하면 2주 후에 얘기해줄게 하는 게 말버릇이에요. 우리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 밥 한번 나중에. 먹자 뭐 이런 거군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 없는 말을 던지니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트럼프 휴전 발표에 이란의 공격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나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게.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본인이 전쟁을, 예. 트럼프는 그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게 약간의 평화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화롭거나 평화로운 수단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자기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힘을 통한 평화. 계속 네. 강조하잖아요. 힘을 통한 평화고
그래서 취임사에 네. 마지막에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그게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없는데 실제로 그런 강박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한테. 내가 있을 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내가 그동안 일어났던 전쟁은 이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중동에 이 전쟁에 놓고 바이든 멍청한, 오바마 멍청한이라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욕해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지금 때는 거는 그래서 전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주장에 반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이제 이란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폭격을 했어요 실제.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비행기나 이런 거 다 사람들도 다 그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이스라엘하고 예. 그 하마스 놓고 한번 그 서로 미사일 쏜 적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작년에 네.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때렸고 네. 미국이랑 전부 동원해서 이란을 자제시킨 게 뭐냐면 그래도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공격을 하고 왜냐하면 이 1,0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라크하고 사우디가 있습니다. 그럼 이라크 사우디 영공을 지나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정보를 다 미리 줬고 그래서 대부분 요격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란은 지금 여러 옵션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란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데 근데 이 신정 정치라는 게 이슬람 근본주의의 프라이드가 있다는 게 이 자존심이 네. 트럼프는 계속 모욕을 주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적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우리 국민 위해서라도 때리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피해라. 그리고 이게 카타르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카타르에 있는 거죠.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너무 많이 써서 없고 네, 네, 네. 아예. 저 중단거리, 단거리, 중거리 정도를 쏜 거고 또 카타르를 때리면 다른 일단 미군 기지를 때리더라도 네. 다른 그 아랍 국가들이 형제 국가들이 자기 편으로 돌았으면 이건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카타르한테도 니들 때리는 게 아니라 미군 때린다. 미군한테는 때리는데 막아라. 미리 이게 좀 완전 피해라. 약속 대련이죠. 야. 그러니까 이란이 참 어려운 지경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정 정치 하에서 이란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 신정 정치가 취약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숨은 뜻은 밖으로 발표한 거는 핵시설 파괴인데 네. 실제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트럼프가 그런 표현도 했잖아요. 네. 이란 민생을 제대로 못 치면 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지금이 이 신정 정치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고 네, 네. 그다음 심리전을 하고 있어요. 그 이란 시민들한테 네, 너들한테 지금 수십 년간의 제재와 파탄으로 이끈 맞아요. 걸 계속 할 거냐. 근데 하메네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란이 유일하게 중동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우군입니다. 그 향후에 이란의 재활 또는 예, 회복을 예.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개가 크게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의 시리아 아사드 정권, 예, 예. 그다음에 중동의 이란이 큰 교두보였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네.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일단 휴전해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란이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의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의 붕괴는 막아야겠다. 막아야 이런-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는데요. 네. 3명 정도의 후계자를 정해놨다.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87세이기도 하고 고령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3명은 일종의 이제 그 페이크 좀 숨어 있는 것 같고 한 명을 그 네, 정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란 내부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게 되고 소위 말해 이란 이슬람식으로 하면 세속화돼서 네, 그렇죠. 신정 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데모도 있었고 시위도 있었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러면 하메네이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호메이니 때보다는 지금 하메네이 좀 비슷한데 호메이니 네. 때는 절대적이었고 하메네이도 절대적이지만 조금 대통령한테 뽑힌 세속 권력한테 상당 부분 권력을 이양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권 교체는 아니라도 정권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미국 내부에서는 좀 온건한 사람들이
그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넘어가면 네. 혁명 수비대나 이 신정 정치자들이 권력은 영향력은 축소는 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 일종의 타협안이다. 그 경로도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권력을 좀 분산한다든지, 그렇죠. 예, 신정 정치 일정 부분은 또 이쪽에 주고, 그렇죠. 예, 나눠주고. 신정 정치를 날리면 이제 사우디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죠. 예.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또 반대쪽에서는 뭐냐면 네. 이 그 쫓겨났던 그 왕의 잔당들 그 이란에 쫓겨났던요. 팔레비인가요? 네. 예. 그쪽에 또 잔당들이 왕정을 회복한다는 뭐 움직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예. 근데 또 이제 이번에 공격을 당한 이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트럼프가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지금 뉴스 CNN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국방정보국이 극비 보고서를 입수를 했는데 이란 핵 프로그램 전면 파악이 못했다. 저도 저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저도 보세요? 맞습니다. 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는 때리고 나서 보고도 안 받고 완전히 막 완전히 쓸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타격이었다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쓸어버렸고 제거해버렸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한 거하고 연결이 돼요. 네. 이 전쟁이 아니거든요. 네. 핵시설을 싹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핵시설도 제대로 안 도려내고 미국이 개입한 거면 예. 그 명분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객관적 결과가 조사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고 지금 저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네. 트럼프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했던 표현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충성파고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은 자기한테 반기를 든다고. 왜냐하면 이걸 네. 뭐라 그랬냐면 때리려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확실히 개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게 위급하게 이제 거의 무기 단계로 왔다는 정보가 있어야 때리는 게 정당화되잖아요. 네. 그런데 IAEA에서도 60% 정도 농축을 했지만 아직은 무기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루비오조차 또는 네. 텔시 루비가 아니고 텔시 개발더라고 네. 그 정보국 수장이 있습니다. 아직 무기급에 도달하지 않았다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당신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당신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근데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황당한. 그 지금 반응과 그 반응을 생각하면 일관되죠. 최소한 일관되죠. 거짓말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것도 생각나요. 사실은 부시 정부 때 2002년도에 이라크 그 침공하면서 아, 예. 똑같은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매스 디스트럭션 웨폰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실제로는 알아보니까 없었다는 거 없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 쌓기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뭔가를 만들려고 했고 그때 네. 이제 그거였어요. 아 거기서 도망친 네. 그 독일로 망명했던 그 이라크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큰 트럭 안에 예, 예. 화학 무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을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백서를 났는데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허황됐고 독일이 네. 이 정보를 주면서 이거 가짜인데 그래도 참고해라. 그러면서 라고 줬는데 줬군요. 덥석 물어버렸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 어쨌든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는 정보 최고 책임자의 말도 잘못됐다 얘기해버리고 그럼 뭐. 이 사람은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혹시 예. 그거 아세요? 예. 기억나세요? 토이스토리라는 여러 토이스토리. 편에 예. 그 토이스토리에 예. 그 탄압받는 장난감들을 괴롭히는 시드라는 네네. 아주 못되게 생긴 악동이 있어요. 네네네. 그 뭐 서로 그 장난기 싸워가지고 목도 네, 떼고 맞아요. 팔도 떼고 했던 약간 저는 시드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전 볼 때마다. 세계 지구를 놓고 자기 장난감처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피해는 전부 다 전 세계 국가들이 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네. 지난 3, 4년, 4, 5년 동안 테러가 없었어요. 그랬었죠. IS도 맞아요. 괴멸됐고 예. 거의 그다음 이란이 옛날에는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였지만 그 현재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두 손 두 발 다 묶으면 저는 네. 호르무즈는 이란 자체가 그 손해가 되기 때문에 봉쇄 못할 거로 보고요. 본인들에게도. 그다음에 예. 거기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못할 거고요. 네. 오히려 이란 또 지리한 테러가 있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보다도 무장 정파라고 얘기하는 하마스를 포함한 이런 무장 정파들이 또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IS처럼 그럼요. 이 사람들이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이스라엘이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그
이란이 세워놓은 일종의 프락시들이죠, 대리자들. 네. 그게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거의 괴멸됐고 하마스가 괴멸됐는데 네.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게 예멘의 후티입니다. 그래서 후티가 상선이라든지 또 그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후티를 시켜서 공격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냥 무차별 테러 가맹이죠. 그럴 그러면 또 가능성. 세상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불안해지겠습니까? 그게 이제 무차별하면 미국도 타깃이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타깃이 되잖아요. 민간인들. 뭐 그런 거 그러니까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게 네타냐후 정권은 어떻게 될까?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정권이 취약해서 전쟁을 자꾸 일으킨다는 얘기도 네, 많던데 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럼 일단 예. 이 나타나요는 자기 정과를 자랑할 겁니다. 네, 네. 하마스를 제거했다. 그리고 헤즈볼라를 제거했다. 지금 이란의 핵스까지 했다. 그럼 이 정치적 성과를 가지고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안 먹히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오겠죠. 아,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후자의 가능성이 많은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안 먹힐 가능성과 왜냐하면 지금 사법 리스크도 많고요. 그리고 이 불안정한 연정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그 징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연정 중에 초정통파 네.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그냥 수행만 하고 그것만 하고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 오. 그거를 면제를 이제 더 이상 못 한다고 징집해야 되겠다고 했다가 연정이 깨질 뻔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한 표 차이로 연정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면 다시 불안해지면 다시 또 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다 네타냐후는. 아, 참 이게 뭐 이거 왜 이 몇몇 사람의 트럼프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왜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맞습니다. 이해가 맞습니다. 안 됩니다. 사실. 그나마 트럼프를 봐줄 만한 게 아까 얘기하는 평화에 대한 강박. 예. 그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주의가 만든 거긴 하지만 네. 그게 사실 철칙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까지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휴전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분간은 아마 저는 휴전이 조금 유지될 불안하게 거다. 유지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하다. 네. 그러면 추후에 다시 공격이 일어나고 전쟁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거죠. 두 나라 간에. 그리고 그게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제거했다 그러는데 어디 그렇죠. 옮겼다. 맞아요. 뭐 했다. 결과가.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완전히 제거됐다는 트럼프고요. 네. 좀 과장하는 사람들은 한 3, 4년 후퇴시켰다. 아, 그 정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 한 2, 3개월 후퇴시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변수가 될 거고 아까 네네. 말한 것처럼 이제 이란이 군사 시설로 또 뭐 이렇게 한다고 또 이스라엘은 그 명분으로 휴전 협정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돼서 재공격할 수 있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네. 이게 협상할 거거든요. 그러겠죠. 미국과 이란이 협상해서 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란이 저는 오히려 핵 포기한다고 그다음에 아예 사찰 받겠다고 그러는 순간에 명분은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모든 공은 트럼프가 가져가겠지만 그렇겠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은 트럼프한테 좀 주는 게 좋겠다. 노벨 평화상. 예, 이란이 좀 획기적인. 네. 그럼 이란은 뭐냐하면 옮겨놓고 네. 맞았기 때문에 네. 보시면 NPT 국가인 이란은 때리고 맞아요. NPT 밖에서 300개 정도의 이미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 안 때려 두면 편들면 우린 나가서 예. 핵 개발하겠다. 그 선택지가 있고 네네. 안 그러면 미국과 해가지고 핵을 없앤다는 포기한다는 걸 하면 네. 외교적으로는 저는 훨씬 더 이걸 끝낼 수 있는 모두에게 좋다. 오히려 이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과의 관계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 처음에는 러시아가 좋아했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러브 전쟁에서 예. 많은 요격 미사일 같은 거 다 옮기고 트럼프의 압박 같은 게 없으면서 네. 오히려 더 진군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르면 네. 러시아는 좋습니다. 그렇죠. 산유국이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돼서 이란이 괴멸하는 데까지 가면 그건 아까 말한 아니라는 것처럼 러시아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때요? 그럼 중국의 태도는? 중국도 지금 약간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관세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했고. 일단 예.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전 평을 흔드는 게 되고 네네. 지금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옛날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자유보호무역은 미국이 하고 있고 자유무역은 중국이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전쟁은 미국이 하고 있고 네. 가서 중재하는 것은 중국이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 계속 네. 평화의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불안을 떨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너무 크니까 원유 수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김주영 의원님 말씀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우리가 납포된 적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협상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기는 했는데 이란도 호르무즈를 봉쇄 전면 봉쇄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없었죠. 그런 식으로 납포하고 네, 이런 거라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게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건데 네. 의회를 통과시켜 놓고 결정은 사실 아까 말한 안보 나라의 회의인가 중요한 뭐. 안보 회의가 네, 거기서 혁명 수비대와 하메네이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겁을 주는 방식이고 정말 이렇게 되면 완전 고립됩니다. 이란이 그렇게 완전 하게 되면. 예. 그렇게 할 거였으면 휴전도 안 했겠죠. 그렇겠죠. 오히려 후티를 시켜서 공격하고 호르무즈가 불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미군 납포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공격을 하거나 예. 드론 공격을 하거나 네네. 그러나 전면 봉쇄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장이 너무 잘 알아요. 시장이 아니까 저렇게 주식도 올라가고요. 예, 맞아요. 그 석유값도 생각만큼은 많이 안 올라가요. 올랐죠. 예.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나라들이 수출이 막히잖아요. 다 또 막힙니다. 예, 네, 다 원유가 그럼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본인들 아니 그 얘기도 있던데. 본인들도 수출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럼요. 그 본인들도 수입도 거기로 한다며요. 그럼요. 뭐 물건을 그렇죠. 사오는 것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봉쇄하면 본인들도 고립이 뭐 된다고. 봉쇄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좀 그게 타겟이 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토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해봐야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안 가시기로 했고 대신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그냥 계속 나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고 어제는 또 제가 아주 탁월한 결정을 하셨다고 제가 오히려 논평까지 냈었는데요. 일단 신생 정부를 우리가 지난 이미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한 6개월 된 것처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는 한 달 반의 여유가 있었어요. G7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이건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거였고 그때는 오히려 G7을 초청을 못 받았고 그랬어요. 노력했지만 네. 오히려 나토로 갔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짧게 붙어 있을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만 가도 우리의 외교 복원을 알리고 데뷔 무대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서 트럼프 빨리 만나야 된다. 빨리 만날 필요도 없고 가더라도 스케줄상 그냥 눈인사나 그럴 수가 옛날에 없죠. 날리면 살 것처럼 네, 그 정도일 수밖에 최대 치료해봐야 2, 30분간의 약식 회담인데 지금 이슈에서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압박받을 때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은데 예. 그런데 아마 이 국내에서 안 그래도 지금 막 폭죽 터지듯이 뭐 우리가 거기 안 가면 자유주의 그러니까요. 진영에서 소외된다 뭐 이러면서 이게 구 여권 사람들이 지금 막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보수 신문들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게 시끄러워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중동 사태가 이러니까 마지막에 포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만나는 거 뭘 좋습니다. 만날 수 있죠. 빨리 만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일본도 사태를 지금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가서 아부 회교하다가 뒤통수 맞고 그렇죠. 천천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7월 8일을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안에 뭘 해야 된다고 압박을 받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오히려 급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완성한 게 영국하고 중국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 우선 협상 대상국이 일본, 한국, 호주 아무데도 못했어요. 인도까지. 우리가 먼저 나가서 매를 맞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왜 반대했냐면 우리가 그 동맹에 가는 것은 다 시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적대가 되는 것이고 중국하고 적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강대국이고 우방을 불러가지고 연결시키고 싶겠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2, 3년 동안에 여기서 만나는 주한 유럽 대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한국이 무기 보내야 되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다면 참전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들은 옛날에 70몇 년 전에 16개국 통합 안 받았냐. 네네. 근데 그때는 유엔 군이었고요. 그랬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유엔이 합의한다면 저는 우리의 미국이 공격을 받았다든지 네네. 유엔이 합의하면 파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합의를 하면. 그리고 네. 실제로 우리가 평화유지군은 가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음. 그렇게 얘기하면요. 미얀마에도 군사 파견해야 되고요. 그렇죠. 아프간에서도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파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명분만 가지고 우리가 분단 상태에서 대치하는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압박을 받을 바에는 네. 그리고 진영화되는 데 가서 편을 정해서 국가들.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나 그 지금 얘기하는 잔당들은 네. 전 잔당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마치 여전히 북중러 이란, 네. 한미일 이런 대결 구조로 보면 맞아요. 이게 전쟁이지 외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참 왜 보수 정당 국민의힘 이러는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총리도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했고 호주도 안 가기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결정한 것도 다 같은 이유겠죠? 의원님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네. 외교적으로 엄청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먼저 안 간다 하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서로가 하면서 서로의 부담을 그렇죠. 3분의 1로 줄어드는 나눠버렸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한국 했다는 게 중요하죠, 또 그게. 예. 예. 우리가 이걸 끌어내 본 걸 네네. 언제 그랬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한 번도 따라갔죠. 그런 적 따라갔죠. 늘 따라갔죠. 그래서 이 결단이 다른 국가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줬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결정을 부담시키는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게 생각해도 또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다른 일본의 아베하고 다른 겁니다. 이시바는 적어도 네. 우익 정부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아시아에서 신냉전이 돼서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호주 총리는 네네. 미국이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는 네. 미국의 압박을 먼저 받았고 그렇죠. 두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한테도 우리가 그냥 오라고 뾰로롱 달아가는 데가 아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참의원 선거를 한다는데 네. 참의원 선거에서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이후에 밀리고 미국에 그냥 계속 그 아부하다가 결국 당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이래서 그 자민당이 참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총리도 또 생각보다 이시바가 그러니까 자민당 전체 그 지지율이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시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버텨내야 된다. 버텨줘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 문제에서 있어도 그 자민당 안에서는 꽤 열려 있고요. 이시바가. 그다음에 네. 한중일이 협력해야 된다. 이쪽에도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한일 간의 상황이 좋고요. 네. 오히려 미국 때문에 한일이 좀 협력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사이에 속보 두 가지만 전달해 드리고 의원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속보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의 출국을 금지했다.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준항고를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아니 왜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네네. 저렇게 활개치고 있는 게 제가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요. 네. 뭐냐면 그날 갇혀 있을 때 네. 그 개업 날서 제가 이제 저는 광흥창에 사니까 거의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때 서미화 의원, 임미화 의원 저하고 3명이 제일 먼저 왔는데 네.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갇혀 있으면 한쪽으로는 문을 열고 와서 뭔가 할 것 같아서 공포 속에서 맞아요. 제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다선 의원들이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그랬어요. 이명박 박근혜 풀어주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고. 그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렇게 내란 세력의 중심 세력이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니 네. 지금 내란 잔당이라는 국민의힘들이 또 저렇게 살만하니까 나와서 제가 어제도 그
논평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 국민 여론 가르고 저렇게 프레임하고 국익에 도움 안 되는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좀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도 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잖아요. 빨리 체포해서 다시 들어가야죠. 구속해야 합니다. 네. 예. 그 김용현 같은 경우도 온갖 법기술을 벌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게 사법부의 누군가의 가와 네. 적어도 생각이 맞거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처음 계엄이 실패했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민주화의 운동을 통해서 많이 파쇄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잔당과 끈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외교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까 2002년 얘기를 제가 다시 이제 꺼낼 수밖에 없는데 액세스 오브 이블이라고 부시가 악의 축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 나라가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라크는 이미 침공을 해가지고 물론 뭐 힘들게 전쟁을 했지만 이란도 이번에 침공을 했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지까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폭격했을 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게 네. 이거였습니다. 북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다. 북한에게 보낸 시그널은 뭐냐? 지금 돌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김정은 영도자는 그러니까 밈이 돌고 이 만화가 도는 게 뭐냐면 봐라 가져야지 안 맞는 거다. 핵을 그래서 어. 핵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 많은 그 폭격 위협에서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 때릴 거다. 실제로 못 때리고요. 이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때렸을 때 하나라도 살아남아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인은 뭐냐 네, 하면 네. 지금 여기 나오네요. 그다음에 트럼프에게는 일기 때 코피 작전 기억나시죠? 네. 블러디 노즈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싸우면 그냥 코피 팍 코피라면 내면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고 저 항복을 맞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을 항복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1994년에 그 영변 타격이라는 그게 코피 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피 작전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라도 여기에 승리의 성과에 고무돼서 그리고 지금 계속 두드리는데 북한이 안 나왔을 때 다시 자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딴 식의 위협이나 실행을 할까봐 굉장히 안 좋은 거 양쪽에 북한과 미국 양쪽에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그러나 실제 그게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낮죠. 지금은 거죠. 낮죠. 예. 그리고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전쟁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의사를 맞아요.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보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정동영 의원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걸 마치 이제 외교부 장관 네. 그다음에 안보실을 외교 쪽을 담당 외교 안보 쪽을 담당 이쪽은 관료 출신이고 예. 국정원과 네. 통일부는 예. 이제 정치리거나 또는 적어도 이제 그 전문가 출신이란 전문가 말이잖아요. 출신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또 이 우파 신문들은 이걸 자주파와 뭐 동맹파 동맹파의 그렇게 분류해서 재판이다 하더라고요. 대결이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뭐 권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거다. 또는 여기서 비판할 때는 또는 재현되는데 저런 식의 인사가 되냐 뭐 네. 이런 건데요. 네. 그거 다 사실은 낭설이고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이건 분리입니다. 분리다. 그러니까 외교 문제는 네. 안정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완전히 외교 무대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인수위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G7 가는 거는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 전 세계 우리가 공간이 나가 있는 공간 숫자 165개고요. 그런 국가들을 동시에 우리가 외교를 펼치려면 경험 있는 베테랑 외교관들을 전민 배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쪽은 네. 2018년의 추억 또는 노무현 정부 때의 추억, 김대중 대통령 때의 추억입니다. 뭐냐? 그때 이분들이 남북 대화를 이끌어냈고 네, 맞아요. 그걸 현장의 경험도 있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또 2018년에도 네. 왜 그러면 국정원이냐? 통일부는 그럼 내 말이 이해가 가는데 왜 국정원에 그러면 이종석이냐? 네. 그게 바로
2018년에 특사를 통해서 이끌었던 게 서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부류는 북한에서 그래도 대화파라고 인정을 하니 그렇죠. 북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다만 네. 북한이 2018년 19년에 북한으로서는 네. 뒤통수를 맞았고 그 이후에 계속 김정은만 빼고 네. 뭐 소대가리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엄청 모욕적인 아유, 언사를 했잖아요.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하면 예. 북한으로서는 트럼프도 밉지만 옆에서 이걸 준비했던 믿었던 자기로서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네. 북한에게 지금 이 두 분이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북한이 과연 북한에 야 니들 우리 잘못 읽었어. 네네. 그 사람들 우리 싫어해. 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신뢰를 회복하고 네. 북한을 이끌어내는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전에 이분들이 했던 여러 상황들을 보면 북한이 이렇게 싫어할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의 그 의도가 네네. 이 인사지. 그렇죠. 뭐 자주파하고 아, 이거는 그건 그거는 전혀 아닌 아닌 겁니다. 근데 왜 보수는 자꾸 자주파 동맹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 늘 진영을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죠. 지는 나는 거 그래서 좋아하죠.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맹은 친미고 자주는 네. 친북 친중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폐해가 많으냐면 네네.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번에 일본이나 호주가 없고 이러면 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공격받네? 그러면 한국의 이 대통령하고 네. 트럼프가 만났을 때는 그냥 동맹 흔드는 대통령이라고 밀어붙이면 그냥 다 받아낼 수 있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협상 카드의 협상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발언은 진짜 예. 문제다. 문제입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이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뭘 기다려? 부를까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글을 올려놨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변이 세상이 이끈 듯 순리대로 갑니다.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능력이 소진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다만 지난 두 번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두 번은 네. 속았고 함정에 네. 빠져가 못했는데 네. 내 네. 능력이 소진되었다고 판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판단 소진 안 된 안 거잖아요. 됐다는 거죠. 소진 네. 안 됐으니 내 힘이 있는 걸 본 사람은 불러라. 불러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 정치권에 계시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나와서 뭐 움직일 공간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정치 초보잖아요. 저는 네, 아직까지도 그냥 교수나 네. 국립외교원장 같았고 원래 제가 이제 비례대표의 다른 말은 직능 대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전문가라는 정체성이 더 큰데 네. 그래도 뭐 제가 정치는 초보라도 인생 초보는 아니니까 저 정치인들의 일종의 자기 합리화 마약 같은 네. 그왜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뽕 맞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있죠. 같고 정치인들은.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자기는 괜찮았는데 네, 네. 함정이었다. 다른 다른 사람 사람들을 때문이다. 모함했다. 그래야 네, 네. 안 불러줘도 말년에 일을 가는 거 있는 그게 좀 분이 저분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조국혁신당이시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11명 인사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이제 송미령 지금 장관 유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예, 그 의도 같은 건 이해가 가요. 네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공동 정부를 얘기했었잖아요. 연합 정부. 그랬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게 여러 번 표현했고 약간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 중도 보수 쪽으로 하면서 좀 확장시켰고 그 선거정당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광장에 나갔던 많은 진보적 단체들이나 우리 당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과 공동 정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기조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네네. 그때 뭐 홍준표도 만나고 또 그랬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임명도 네. 지금 생각하는 공동 정부는 능력과 실용 정부면 그쪽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쇼케이스로 보여주는 거다 일종의 그런 뭐
꼼수다 저렇게 보는 것 같았대요. 네, 네. 그런 면이 뭐 저는 좀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의도는 찬성하는데 그래서 네, 네. 좀 지켜보시죠. 지켜보죠. 저는 지켜보시고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네. 전체 당론으로는 반대를 하는지 않았지만 농민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농민위원회에서는 좀 비판적인 걸 입장을 냈습니다. 냈다고요. 예. 네. 어쨌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건 좀 지켜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또 논란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조국 전 대표께서 이제 아직도 수영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좀 뭐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제 지금 이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국 전 대표? 우리 맨날 사고 안 한다 그러고 네네네. 뭐 자기 잘못이 작다고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네네. 제가 들은 것만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하다. 우리가 그거잖아요. 네. 지금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가 한 것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본인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주진우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씌워졌던 것과 너무 차이가 차이 나죠. 나는 거고 그것이 잘못됐지만 그 형이 네. 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중하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가정이 거의 뭐 다 멸문지화까지 당할 뻔한 그리고 사실상 그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났을 때도 수용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행 생활을 하시니까 저는 그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사면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사면에 8월 15일이 있을 수 있고 12월 25일이 이제 원래 남은 것 중에 관례를 보면 그런 건데요. 우리 뭐 당연히 우리 당은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께서 고민하시겠죠. 네. 그러나 이제 조국 전 대표께서 그걸 뭐 막 빨리 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전혀.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도 당론으로 우리가 이거를 푸시하는 거는 적절치 전혀 않다. 아니고. 근데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맞아요. 오히려 이제 계속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많은 부분 궁금해하시는 게 지방선거는 어쨌든 조국 혁신당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저기 총선 때 사실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게 우리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중도층을 끌어내고 지금의 이 민주당이 이렇게 성공한 저는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3당이 필요합니다. 이 진영으로 나뉘는 건데 그러려면 정치 개혁에서 3당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3당들이 존재했지만 돌풍은 일으켰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려면 선거제부터 여러 가지 개헌을 통해서 왜냐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극우가 등장해도 1차 선거에서 이겨도 2차 선거에서 연대를 해서 극우 집권을 막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란 세력이 한 달도 안 지나서 두 달도 안 지나서 바로 42%를 얻을 수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투표 결과는 정치 구조 탓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사는 것이 우리 당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도 제3당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게 그러려면 뭐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이나 이런 데서 우린 전부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제대로 된 맞습니다. 정치 세력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떠나시기 전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외교 정책 큰 그림에서 우리 교수님 전문가시고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다변화입니다. 다변화. 다변화. 우리가 많이 씁니다. 외교 다변화. 우리가 작게는 미국만 있고요. 네. 아니면 미국, 일본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확대되면 4강의 외교예요. 그랬었죠.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은요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네네.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호주 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은 경제적으로 우리랑 연결되고 싶어하고요.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자율적입니다. 네. 우리랑 연결되고 싶어하니까 외교 다변화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아직 특사가 안 갔는데요. 한 4개국만 가지 말고 네네. 저는 이 주요 나라들의 대규모 특사를 한번 보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 김유정 의원의 이 제안을 좀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특사를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변화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김유정 의원님 오늘 오셔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또 외교 전문가로서 말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